윤 정부 유기적 공동대처 실패. 또 확인된 총체적 무능. 이유 에디터.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윤석열 정부의 군과 행정당국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가 서로 유기적 공동대처에 실패하면서 총체적 무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며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시각은 31일 오전 6시 28분쯤이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분 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가 발사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6시 32분에 그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사단이 난 것은 그때부터였다. 이른 아침 서울 시민에게 경계경보가 발령이란 사실과 함께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10분 뒤 고막을 찢는 듯한 재난 사이렌이 울렸다. 민방위 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역에 울린 재난 사이렌은 약 1분간 지속됐다. 서울시가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시각은 합참 발표 9분 뒤인 오전 6시 41분이었다. 거기에는 서울 지역에서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인지, 실제 상황인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정보가 전혀 없어 시민들은 우왕좌왕했다. 심지어 내용과 시각은 동일하지만 Presidential Alert라고 표시된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도 있었다. 이것은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송하는 무선 비상경보다. 이 문자를 받으면 국가비상사태가 터졌다는 뜻이어서 행정당국은 발송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혼란이 확산하자 22분 지난 7시 3분에 행정안전부에서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란 문자를 발송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되긴 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해제는 여기서 다시 22분이 더 지난 오전 7시 25분이 되어서였다. 해제 문자에는 서울특별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엄청난 소동을 초래한 데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번 소동으로 또다시 확인된 것은 유사시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과 군, 행정당국, 지방정부 간의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선 군의 문제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9일 일본의 5월 31일 0시에서 6월 11일 오전 0 사이에 인공위성을 황해 동중국해 필리핀 북부 루손섬 동쪽 방면으로 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일본에서 전달받아 우리 군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비행 궤도를 사전에 숙지한 만큼 첫 상황 전파에 신중했어야 마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통제소는 6시 30분쯤 경계경보 지령방송을 했고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확인차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2분 후 자체 판단으로 서울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9분 후인 6시 41분 위급 재난 문자를 시민의 휴대전화로 발송했다. 볼성사 나온 것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혼선을 빚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날 혼란을 들여 죄송하다면서도 북한이 통상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의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술 더 떴다. 책임자 문책 여부는 진상 파악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구보다 큰 책임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장 의무를 지닌 컨트롤타워인 NSC에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종합정보를 갖춘 NSC가 군과 행안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NSC는 이날 조태용 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끝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태가 생각만큼 엄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다면 서울 시민을 한동안 멘붕에 빠지게 할 정도의 경계경보를 발령하도록 놔둬서는 안 됐다.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북풍몰이 지지율 올리기 이벤트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도 그래서다. 윤 정부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과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사태다.
당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도 일원을 휘젓고 그중 한 대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으나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나중에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처음에 군은 P-73 침범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했다. 작전 실패의 허위 보고까지 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당시 무엇보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날 수석 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졌고 그 얼마 전 분양받은 안내견 세로미를 소개하고 송년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군의 기강도 해이해졌다. 작년 10월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사한 현무투시 미사일 한 발이 동해 방향이 아닌 후방으로 날아가 우리 군부대에 추락하는 오발 사고가 벌어졌다. 이때도 군은 쉬쉬하기에 바빴다. 작년 10월 29일 모두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와 용산구 등 중앙과 지방, 행정 및 경찰 당국을 막론하고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비윤리적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망라한 종합판이었다.